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8월달 줌 미팅으로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좀 무덥다가 비 오다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의 성장판을 여는 포스타 머신입니다. 제가 비즈니스의 성장판을 여는 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저도 둘째가 어렸을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무렵이었는데 그 손을 좀 다쳤는데 정형외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성장판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성장판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걱정을 좀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비즈니스에서 포스타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앞으로 펼쳐질 성장판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복제 사업이죠. 자, 뭘 복제시켜야 되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포스타라는 내가 시작 지점에 요 포스타가 되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정확히 복제시켜서 계속 선순환으로 재생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문화를 복제시켜 나간다면 아마 우리 비즈니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와 어떤 결과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포스타 머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한동안 강조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체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를 찾았다면, 꿈과 어떤 희망, 목표를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걸 배워야 할지 선택해야 되겠죠. 그 선택이 중요하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철학가 짐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가 분명하다면, Y를 찾았다면 How는 의외로 쉬울 것이다. How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3화 원칙이기도 하죠. Y로 시작해서 What, How. 그래서 오늘은 포스타 머신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큰 뜻을 품고 목표를 갖고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멈춰서죠. 머뭇거립니다. 그러고는 잘못된 일의 방법, 이유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거나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학습하고 지식을 배우고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궁리하면 풀립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목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진행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업의 성공의 8단계에 3단계의 준비 단계가 있죠. 자, 준비 단계의 마지막 끝은 명단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로 집중적으로 초기에 미팅할 20명을 해내는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성숙 단계로 이어지죠. 자, 준비 단계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전 2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상의 문제, 그 다음에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상의 문제가 없다면, 전달하는 대상의 문제가 없다면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전달하는 대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는 살펴야 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워서 행동하고 궁리하다 보면 되는 방법을 찾게 되고 해결책도 나온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적절한 표현은 해봤는데 잘못된 방법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전달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해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멈추거나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해봤는데 잘못된 방법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계속 시도하다 보면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분야의 성공의 방법과 행동은 제시되어 있고요.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최희윤도 적어도 10수년 동안에 이러한 방법들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왔고 그 결과치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그럴 만큼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학습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게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지 찾아서 배우고 또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에 시작하는 분들께 전달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치는 과정이 선순환이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안 해본 일은 서툴기 마련입니다. 어색하고 실수투성이죠. 하지만 정확히 배우면 그런 과정들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를 철저히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야의 네트워크 마케팅 또 체인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결과치를 갖고 일정한 어떤 단계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는 8단계, 조금 포괄적으로는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성장 단계는 4단계 만남과 초대, 5단계 사업 설명, 6단계 후속 조치, 그리고 성숙 단계는 7단계와 8단계로 나뉩니다. 자, 이 8개의 과정을 또 포괄적으로는 이 크게 3개의 단계를 반복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 단계인 3단계 명단 작성과 성장 단계인 4단계 만남과 초대, 5단계 사업 설명, 6단계 후속 조치, 요 4단계를 포스터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요 과정을 액티비티 루프, 행동의 원이라는 표현을 드리죠. 그래서 요 4개의 사이클을 계속 원을 그리듯 돌리면 우리가 원하는 포스터가 제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스터 머신이기도 하지만 포스터 제조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반죽이 보이시죠? 그리고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자, 이 틀에다가 반죽을 붓습니다. 자, 반죽이 너무 묽거나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붕어빵을 구워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하는 잘 반죽된 농도,
그리고 너무 묽거나 되지 않도록 반죽을 하게 되면, 자, 누가 이 붕어빵 틀 안에다가 부어도 자, 적당한 온도와 뒤집기만 해주면 붕어빵은 구워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붕어빵 틀, 자, 이 반죽을 부어서 열을 가해서 구울 수 있는 붕어빵 틀, 자, 붕어빵 머신이 존재하냐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워도 자,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이 구워져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포스타가 되기 위한 틀이 있냐는 거죠. 포스타 복제의 틀, 머신을 갖고 있냐는 거죠. 자, 여기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 반죽을 붓듯이 이 반죽이 뭘 의미할까요? 명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죽이 너무 되거나 묽지 않으면. 자, 명단도 우리가 찾고 있는 분들, 자, 명단이라고 해서 꼭 사업할 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시 선별 과정이 들어가겠죠. 소비자, 제품을 바꿨을 분들의 명단. 자, 그 명단이면 됩니다. 이 명단을 자, 포스타 복제의 틀 머신에다가 집어넣고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시켰더니, 저 붕어빵이 4마리죠. 4마리인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네 분이 찾아지고 이분들이 110만 PB를 통해서 스타트 지점에 놓이면 우린 이걸 포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랠리할 때 꽤 비중 있는 위치에 또 트로피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드리죠. 그래서 이 포스타가 그야말로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판을 연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복제의 틀, 즉 시스템이죠. 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 일의 끝점에 자유가 있는가, 자유가 없는가. 결국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건 그 시스템을 따르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일 끝점에,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한 시간과 재정의 자유, 정신적 자유가 허락됐을 때 비로소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돈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유전법 프랜차이즈들, 자, 본전은 계속 자유를 넓혀갑니다. 자유를 넓혀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점을 늘리죠. 하지만 지점은 어떤 공간과 시간과 노동력의 한계로 스스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속박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본점은 지점을 모집함으로써 계속 자유를 넓혀가지만 지점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통해서 계속 속박해 가겠죠. 그러면 체인 사업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본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체인은 우리에게 전국에 이런 지점들, 우리가 점포를 내진 않죠. 그래서 무점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모집권을 우리에게 부여해줬죠. 그 모집권을 통해서 우리는 지점들을 넓힐 수가 있겠고요. 이 지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지점이었던 분들이 본점의 기회를 얻겠죠. 그래서 자유를 넓혀가겠죠. 자, 그러면 지점이었던 분들도 어떻습니까? 본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받겠죠. 그리고 체인은 본점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비티 루프, 자, 중앙의 원이 돌아가고 있죠. 그냥 원을 돌리면 되죠. 전원을 꽂고 이미 설계되어진 원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딱 입력되어진 전원만 꼽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원,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타 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4명 찾기예요.
4명 찾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 단계의 끝인 명단, 자, 리스트 업된 명단을 가지고 자, 두 번째 단계 컨택 앤 인바이트, 만나고 초대하죠. 자, 만나고 초대해서 뭐 합니까? 자, 사업 설명하죠.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을 합니다. 쇼도 플랜이죠. 자, 사업 설명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초기 사업 단계에 루비가 되는 과정 동안에 쇼100, 100회의 사업 설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 놓고 자, 그분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뭐 돈을 벌길 원하는지,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미용에 관심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니즈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가능하다면 1차 미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사업 설명,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하지 않은 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업은 광고 사업이죠. 사업 설명이 진행될 때 우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정확한 상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상대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사업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 후속 조치입니다. 자, 후속 조치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죠.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 자, 팔로우업은 자,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즉 사업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광고, 우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 시스템으로 조인될 때까지, 시스템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결정을 돕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팔로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는요, 이제 이분이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되겠죠. 그리고 각기 목표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정한 그 목표를 성취해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 후원해 나가는 과정, 자, 그걸 팔로우 스루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공의 8단계 중에 성장 단계입니다. 자, 이 성장 단계 3단계 중에 성공의 지분을 100으로 한다면 자, 컨택 단계 25%, 사업 설명 단계 25%, 결국 50% 결과의 50%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자, 후속 조치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사업 설명 직후에 단계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요. 만나고 또 만나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우리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상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해를 이해로, 이 오해가 풀리면요, 이분의 호기심이 하나씩 관심으로 바뀌고요, 또 서서히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믿는 단계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시간과 비용과 본인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이런 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후속 조치해 나간다면 결국 이런 분들이 시간 속에 리더로 거듭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포스타 머신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이 단계를 진행시켜 나가면 그 결과치로 포스타가 재생산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포스타 머신의 시작 단계가 명단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전달할 대상,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대상, 명단이죠. 자, 언제 명단이 늘어날까요? 목표가 명확할 때,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가치를 정확히 알아 깨달으면
이때부터 타인을 향한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을 가질 때. 그래서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겨져 있는 8가지 가치가 있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정말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사업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버는 그 너머에 많은 분들을 변화하고 성장시키고 삶을 어떤 지금 처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고차원적으로 뭔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사실은 이런 가치들이 돈을 얼마 벌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죠. 결국 가장 큰 믿음은 신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가치와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93년도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했고요. 자, 독일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요. 나치에게 굉장히 로비를 해서 폴란드에 있는 그릇 공장을 거의 헐값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거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수용소에서 독일군들의 만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쉰들러 리스트가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런 과정들을 뉘우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목숨이 걸린 1100명의 명단을 적기 시작합니다. 이게 쉰들러 리스트고요. 결국은 이 1100명을 살려냅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1100명의 명단에 올라온 분들은 목숨을 구하고 명단에 올라오지 못했던 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의 의미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 쉰들러가 1100명을 구하고 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요, 그 조금씩 모아서 금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오열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요거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who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그래서 쉰들러가 마지막에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입고 먹고 사는 문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지방칸 마련하는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인 사업이 주는 가치와 비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자,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유하는 능력이 있죠. 그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나은 꿈꾸는 능력, 그게 동물하고 우리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꿀 수 없다면 우린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주는 가치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죠. 많은 분들께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더 큰 꿈을 꾸고 그것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의 명단은 쉰들러 리스트. 그래서 누군가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누군가의 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자, 나도 내 스폰서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내 명단에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그래서 꼭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꾸준히 반복하는 거죠.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가치를 나누는 일이에요. 자, 가치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이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죠. 자, 농사 짓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렸다고 그냥 싹이 틀까요? 아니,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갈아야죠. 옥토로 만들어야 훨씬 더 싹이 잘 트겠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됩니다. 이 밭은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갈고 그리고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고 하는 농부의 심정. 그래서 곡식과 채소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씨앗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의 씨앗입니다. 꾸준히 뿌린다면 반드시 우리 사업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다 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결국 목표는 숫자로 수치화시키는 거죠. 자, 24, 7이라고 써 있고요. 자, 20명 결국 뭡니까? 항상 내 머리 위에는 제품과 사업을 전달할 대상, 명단이 있어야 되겠죠. 최초 100명 이상의 이름 소비자로 제품을 바꿔 쓸 분들의 명단으로부터 해서 선별되어진 20명의 명단, 결국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부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소비자도 있을 수 있겠죠. 사업자 포함해서 결국 20명의 명단은 시간 속에서 전부 소비자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자 위스를 통해서 4명을 찾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2명씩 4명을 찾는 거죠. 다시 왼쪽과 오른쪽에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자, 팀워크로 함께 7대까지 계속 소개, 만족과 감동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를 통해서 또 꿈을 찾아주고 또 우리 보상 플랜이 주는 어떤 경제적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7대까지 계속 소개로 뿌리 깊게 파고 내려가서 7대까지 뎁스로 리더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24, 7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요 그림은 조직을 구축하는 단계. 그래서 포스타가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판을 여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1대가 4명이 찾아지고요. 자, 4명이 다시 4명을 소개합니다. 4에서 16으로 내려가죠. 자, 요 1대에서 2대,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공사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밑변이 넓어지죠. 자, 우리 비즈니스에서 밑변이 넓어진다는 의미는 나 혼자 제품 전달, 사업 전달 한 달에 20회 하면 20회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나와 함께 하는 분들이 있죠. 팀이 만들어지고 계속 규모가 커지죠. 자, 20명이 함께 한 달에 20회의 사업 전달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자, 20명이 20회를 하면 400회죠. 밑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랬을 때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하는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전체 미팅 횟수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행시킨 미팅 횟수 중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20%의 긍정적인 나와 함께하는 분들. 자, 이분들을 다시 시스템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지겠죠. 왼쪽과 오른쪽에.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는 미팅의 횟수와 참여 숫자를 늘려나가는 숫자 게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밑변을 넓혀야 됩니다. 4에서 16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밑변을 넓혀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나의 능력뿐이 아니라 타인의 능력까지 함께 쓰는 거. 그래서 전체 미팅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야 시스템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를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스노우볼 효과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크기와 중요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가속도가 붙는 거죠. 자, 산 정상에서 추운 겨울날 손이 시렵지만, 자, 뭉치면 내 열 때문에 잘 처음에 뭉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뭉쳐놓고 물론 장애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자, 조그만 눈을 뭉쳐서 굴려 내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자가증식이 일어나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고 눈덩이는요 이제 산더미만큼 커지죠. 자, 이게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배수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늘 이제 포스타
4명 찾기를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자, 2명으로 시작해서 5대 내려가도 총 인원 62명입니다. 4명으로 시작해서 5대 내려가면 1024명이죠. 총 인원은요 1364명이 돼요. 정리해드리면, 자, 결국은 밑변이 넓어지죠. 그럼 시스템에 연결된 사업가의 숫자가 늘어날 거고요. 이 숫자에 의해서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스템으로 복제된 리더의 숫자가 늘어나죠. 결국 우리 사업은, 자, 이제 복제시킬수록 사업이 안정 단계로 들어서고요. 그리고 그 복제된 리더의 숫자가 만들어질수록 이제 내가 없어도 비즈니스는 움직여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된 리더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 리더의 숫자가 깊이가 깊어질수록 좋겠죠. 루비가 3대까지보다는 에메랄드 3대까지, 에메랄드가 3대까지보다는 다이아몬드가 3대까지, 다이아몬드보다는 로얄 크라운이 3대까지 복제가 돼서 깊이로 내려가면 이제는 그야말로 사업이 안정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없어도 이제는 움직여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의 모양새로 가기 위해서 집중해 가는 거죠. 끝은 그래서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스템 복제를 통해서 얼마나 복제된 리더분들의 숫자가 많냐, 그래서 결국은 또 숫자 게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포스터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2로 시작해서 5대 내려가도 32명, 4로 시작해서 5대 내려가면 1024명. 결국 우리는 팀 보너스는 9천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어떻습니까? 극점이 없죠. 자, 5대에 내려간 62명의 3%를 받으실 거냐? 자, 5대로 내려간 전체 인원 1364명의 매일 받는 팀 보너스의 3%로 리더십 매칭 보너스를 받으실 거냐? 자, 요걸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함께 시작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4명 찾기입니다. 4명 찾기. 물론 뭐 2명, 3명 찾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4명 찾기로 집중하면 이제 팀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분들 후원하기에도 시간이 쫓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이제 막 초보자분들, 새로 시작한 분들 후원하는 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고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3개월 안쪽에 집중했을 때 나도 배우고 같이 배울 때요,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때 4명을 찾자는 거죠. 소비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부업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사업도 상관없습니다.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로 빠르게 찾는 것이 핵심이죠. 즉 포스터를 성취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장판을 열어 제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뎁스와 위스를 통해서, 자, 우리는 그렇죠. 세 번째로 레그를 펼칠 수가 없죠. 누군가의 뎁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한다는 건 뎁스가 깊어지는 거고요. 포스터로 뎁스를 한다는 건 위스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가 쭉 내려가면 밑변이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넓어지고요. 그야말로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판을 열어 제치는 것이 포스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포스타가 오토십 보너스와도 연계되죠. 자, 오토십 보너스 시뮬레이션. 자, 바이너리에서 흔히 만들어지는 모양이죠. 자, 한 분을 소개했는데 오른쪽 한쪽 팀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도 소개한 분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팀워크로 누군가 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흔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토십만으로도 조건이 없죠? 내가 오토십으로 자동 구매로 매달 정해진 주문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택배를 받죠? 그리고 오토십을 결제를 하면 기존에 3개월에 한 번씩 추가로 제품을 더 드렸는데 오토십 결제하면 배송된과 동시에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계속 매월 받으시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오토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도 더 오토십을 확대시켜 나가지 않을 이유도 없죠. 근데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110만 PB를 시작하고 오토십을 했을 때 더 규모 있게 오토십이 늘어갈 수가 있겠죠. 자칫 오토십의 숫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거, 요거는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숫자를 늘려나가는 쪽에 조금 지혜롭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만 PB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토십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규모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1대는 한 명이지만 이게 쭉 20대까지 내려가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1대에서 20대까지 총 보너스를 계산해 보면 6억 6천. 물론 시뮬레이션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10%면 6,600이죠. 1%만 해도 660이고요. 0.1%만 해도 66만 원입니다. 자, 되게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요 구간의 소득이 안정되면 그리 많은 분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토십 보너스는 시간 속에서 채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추진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양쪽에 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때는 어마어마한 소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설명 듣고 제안 받았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게 어떤 좋은 위치를 포지셔닝을 잡고 가신다면 의외에 굉장히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고 그래서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하죠. 빨리 등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오토십 보너스가 나오고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시작하고 첫 번째 스텝 1 사업 초기에 집중해야 될 목표. 자, 110만 PB로 시작하는 왼쪽과 오른쪽에 2명씩을 통해 포스터가 되도록 돕는 것. 자, 그러면 실버 구간이죠. 하루에 4만 원의 보너스가 발생이 되죠. 월 120만 원의 보너스가 발생이 되겠죠. 자, 이때 레버리지의 힘이 극대화됩니다. 자, 일은 적게 하면서 수입은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힘이죠. 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버리지란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했고요. 직장 생활과 자, 자영업 전문직 포함입니다. 사법면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한다. 자,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능력과 시간의 한계, 하루 다 써도 24시간이죠. 제한적인 돈밖에는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 공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왼쪽 사분면은 한계가 있는 소득, 절벽 소득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비사분면으로 이동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제안하고 있고요. 비사분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분야의 특징을 봤더니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유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태생이 비사분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에 따른 자, 매출 구성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나로부터 시작하죠. 이제 브랜드를
썼던 브랜드를 체인지로 바꿨습니다. 이때 발생될 수 있는 볼륨, 매출은 한계치는 어디입니까? 개인 PB. 자가 소비하는 것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품도 전달하고 사업도 전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간접 PB가 발생이 되죠. 간접 PB가 발생이 되면 이제 내가 개인적인 PB를 올리기 위해서 자가 소비를 하거나 전달하는 거가 이제 줄어들고요. 이제 팀의 전달 PB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직해지죠. 이제는 개인 PB보다는 팀 PB와 이제 그룹 PB가 많아집니다. 자, 이랬을 때 그룹 PB가 많아진다는 건 뭡니까? 복제가 이루어지고 브랜드를 체인지해서 소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전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기획과 프로모션, 복제를 통해서 이런 간접 PB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의 행동 모델은 그 단계나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개인 PB 단계에서는 개인 PB가 많고 팀과 그룹 PB가 적죠. 거의 없는 단계일 수 있죠.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면 팀 PB가 많아지고요. 이제 개인 PB가 적어지죠.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커지면 이제 그룹 PB가 많아지고 팀, 개인 PB 순으로 그야말로 이 시점이 되면 자가 소비, 개인 PB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시작 단계, 그리고 포스타에서 에메랄드, 이제 다이아몬드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PB가 다른 형태로 발생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텝 2입니다. 사업 초기에 집중해야 될 목표. 자, 포스타죠.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그래서 플래티늄 되도록 돕는 과정. 그래서 포스타 숫자가 2명이면 플래티늄이 되겠죠. 자, 이때 발생되는 소득 매일 10만 원. 그리고 한 달, 자, 30일 온전히 받으시면 300만 원의 소득, 팀 보너스만 300만 원 소득이 되겠죠. 자, 스텝 3. 사업 초기에 집중해야 될 목표 포스타.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 그래서 루비가 되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포스타를 3명씩 만들면 이제 루비가 되는 거죠. 자, 제가 포스타를 기준으로 숫자가 늘어날 때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우리 12구간 중에 경험이 없고 능력치가 없지만 꾸준히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또 트레이닝 받으시고 상담한 분들은 3개월 안쪽이면 누구나 다 루비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요 단계별로 제시된 루비의 기준점을 두고 포스타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게임을 하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루비가 되시면 하루에 15만 원, 30일 450만 원이죠. 1600만 PB, 1600만 PB. 포스타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3명. 그래서 계속 뎁스로 포스타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자, 시간 대비, 비용 대비, 열정 대비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 그림이죠. 자, 7대까지 쭉 파고 내려가면서 가장 끝에서 1600만 PB, 1600만 PB 루비를 제조해낸다면, 자, 탄생시킨다면, 자, 결국은 가장 하부에서 발생된 매출이, 자, 여기서 보면은 7번째 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를 통해서 이가 나왔고 쭉 해서 7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가장 하부에 뎁스의 끝에서 루비가 배출됐다는 의미는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는 어떻습니까? 잠재적인 루비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예요. 그리고 7이 소개되어질 때까지 1부터 6까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현실 점검하고 꿈을 터치해주고 때로는 플랜도 설명해주시고 5년 후 10년 후에 삶이 어떻게 돼 있으실 것 같냐라는 질문도 하셨겠죠. 그런 과정 중에 이런 분들이 충분히 예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끝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뎁스가 깊을수록 먼저 시작한 소개가 이루어진 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성장은 이 소개를 타고 내려오면서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이분들의 사이드로 비즈니스를 펼치면서 리더분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뎁스를 통해서 루비가 배출된다는 건 위로 향하는 열정, 가장 강력한 상향식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요. 팀워크로 뎁스를 뚫고 내려가서 루비가 되도록 후원하고 복제시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의 극대화가 일어나죠.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후원해서 시스템에 의한 간접 후원. 자, 직접 후원은 뭘 말씀드리냐면 사이즈가 작은 미팅이에요. 1대1로 2대1로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5인 이하의 미팅, 이러한 것들은 직접 후원이에요. 내가 직접 어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분을 다음 단계를 안내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 자, 그 다음 단계 어디로 안내하기 위함입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는, 많은 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간접 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에 있게 될 캠프, 11기 캠프에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같이 배우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느끼고 같이 깨닫고 같이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동반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한 목소리를 내며. 자, 이랬을 때 시간의 복제가 일어납니다. 시간의 복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를 늘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의 복제가 일어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호 회장님이 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사장학 개론이라는 그 성공학 과정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의미가 있어서 요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하시고 제 미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되는 일들을 부닥치잖아요. 그럼 그 일은 경쟁자도 똑같다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나한테 오면 이거를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다 어려워하니까. 그리고 어려울수록 보석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나는 해결하거나 나는 효율적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부딪혔다는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한테 좋은 점이에요. 내 사업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를 즐기세요.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 실제 사고들은 그 이면에 항상 좋은 게 있어요. 하나 빼고, 내가 죽는 거 빼고. 내가 죽지만 않으면 거기에 항상 방법이나 더 좋은 점이 꼭 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손실을 봐도 큰 손실 뒤면에 다른 부분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로 해요. 자,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면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 화인 것 같지만 그게 시간 지나가면 복이더라는 거죠. 동전 앞뒷면과 같죠. 결과는 아름답지만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결과만 보죠. 근데 막상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그리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과를 보고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의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하는 일이 아닌가. 그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별로 우리 눈에 사소하고 하찮고 귀찮고 어색해 보이는 아름답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과정이고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디딤돌,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당장은 아프고 싫고 피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우리가 그 끝에 벌어질 긍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좋은 모습들을 예측하고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꾸준히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나의 시간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겨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도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정, 단계를 진행시켜 나갔을 때 어떤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무덥기도 하고 또 밤에 또 열대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8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선선한 바람 불고 여름도 다 갔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더위와 싸워서 8월 달에 또 목표하신 것들 또 힘차게 만들어내는 8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 준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